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패키징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패키징이 중요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만 해도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그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하지만 트랜지스터 사이의 공간이 몇 나노미터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이 접근법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칩 제작 방식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전에 방치되던 칩 패키징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입니다. AI 칩은 기본적으로 큽니다. 로직 칩의 대면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칩은 서버용 칩, 기업용 칩이라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능에만 천착하면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 호퍼 GPU 같은 경우는 다이 사이즈가 인텔 서버 GPU인 사파이어 래피드 2배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AI 칩은 큰데다 메모리로 GDDR이 아닌 HBM을 씁니다. 여기서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고급 패키징 기술도 필요하죠. 이 고급 패키징 기술은 로직 칩과 HBM을 실리콘 기반 인티포저라는 판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이 인티포저 위에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기도 합니다. 2D와 3D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2.5D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TSMC가 이 고급 패키징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패키징 설비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삼성은 그 틈을 타서 AMD와 엔비디아의 TSMC가 만든 프로세서가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자신이 만든 HBM과 칩을 같이 패키징하는 형태의 사업 제안을 했고 AMD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패키징 제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나오는 것은 없지만 일단 삼성의 HBM3는 납품받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HBM과 칩을 같이 패키징하는 형태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였고 엔비디아는 일단 HBM3만 납품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삼성으로서는 팹리스의 칩 수주가 여의치 않은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AI 붐을 맞아서 후공적인 패키징부터 치고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전공적인 웨이퍼 단계도 수주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면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만든 팹리스의 CPU, GPU 등 프로세서를 자신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함께 패키징해서 팹리스에 납품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칩 발주자인 팹리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삼성에서 가능해지는 셈이죠. 하지만 이미 자신의 내부 패키징 설비가 포화 상태인 TSMC는 다릅니다. TSMC는 수주한 칩을 웨이퍼에 새긴 상태까지 만든 이후에 이를 외부 후공정 협력사인 엠코 스필에 다시 맡겨야 하고 또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로부터 받아서 이를 프로세서와 함께 패키징해야 합니다. 이런 제조 단계에 한 다리를 걸친 외부 업체가 많다 보니 TSMC를 활용하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프로세서가 더 복잡합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이자 파운드리까지 하는 삼성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최근 삼성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삼성이 최근 케이던스 라이브 코리아 행사를 통해서 고급 패키징 기술의 한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삼성이 만든 5나노, 3나노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메모리를 적층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띈 대목은 이미 3나노 칩을 이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HBM과 함께 패키징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현재 테스트 칩을 만든 단계인데 3나노 칩 설계 업체와 양산을 목표로 이 패키징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3나노 칩을 맡긴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고객이 어떤 곳일까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동시에 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있는 시스템 온칩인 AP 업체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엔비디아, AMD, 인텔과 같은 기존 프로세서 업체이든지 아니면 기존 프로세서 업체의 칩 대신에
자신의 서버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을 새롭게 설계하는 신생 반도체 업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아마 아마존이나 구글, 중국의 서버 업체 등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기존 CPU, GPU 업체인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격인 스타트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그 HPC 전문 제작 노드라고 최초로 밝힌 4나노 SF4X 노드의 첫 고객도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그로크로 드러난 것처럼 3나노 고객도 기존 메이저 팹리스가 아닌 스타트업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최고 선단 노드인 3나노에서 직접 칩을 만들고 이를 자신의 메모리와 함께 최고의 패키징 기술로 후공정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정 단계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이 TSMC에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는, 그리고 후공정 단계에서도 패키징에서 TSMC에 꿀릴 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요즘 칩 시장, 특히 파운드리를 보면 후발 파운드리의 그 패키징 공략이 눈에 띕니다. 인텔의 경우는 패키징 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지자 이제는 자신의 패키징 기술만 따로 팔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엔비디아, AMD의 패키징 기술만 제공하겠다고 한 것처럼 인텔도 이미 다른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 웨이퍼를 받아서 인텔만의 패키징으로 완성하겠다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다른 파운드리 제조사로부터 웨이퍼를 공급받아서 인텔의 패키징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만큼 칩의 크기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칩 간 연결이 흔해지고 있고,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텔의 패키징은 최근 그 실적 컨퍼런스 이후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AI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리더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 인텔과 AMD도 엔비디아의 성공과 동일한 수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특히 그 인텔은 비용 효율적이고 전력 효율적인 대안, 그런 칩을 제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텔이 웨이퍼 및 그 패키징 수준에서 AI 칩 일부의 공급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쟁자인 엔비디아를 굉장히 추켜 세운 점이 눈에 띄었고, 인텔이 엔비디아 GPU보다 더 뛰어난 AI 프로세서를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도 이 경쟁사인 엔비디아 칩을 인텔 파운드리에서 만들게 될 것이란 강한 희망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TSMC가 엔비디아, AMD 칩을 모두 싹쓸이한 상황에서 웨이퍼 단계인 전공정 칩은 아직 어렵더라도 패키징 등 후공정에서라도 인텔 파운드리가 물량을 일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3나노 칩을 직접 제작해서 자신의 패키징 기술로 메모리와 함께 적층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의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